업데이트보다는 요지 경동내로 다시 살기. 무언가 되돌아보며 떠올린 생각? 최근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2025년 모아진 광고 SNS 인생편의 초반 멘트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누가 뭘 입었네, 뭘 했네, 어떻게 사네. 남의 삶을 업데이트받는 SNS 인생 말고 내 삶을 업데이트하는 거 어때? 난 이제 좀 지적으로 살고 싶네. 라는 부분이죠. 그 이후로 머릿속에서 무언가 실마리를 이어가더군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현상 유지 속에 평온이라는 개념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결핍, 불안, 충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느꼈죠. 첫째로 머문 생각은 업데이트와 결핍의 강박이에요. SNS에서 업데이트란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를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위이지만 그 이면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 자격증, 커리어 변화를 업데이트합니다. 일반인들은 여행, 식사, 소비를 업데이트합니다. 예술가는 작품 전시, 창작 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학과 전시로 창작을 시도 중이니 왠지 이 또한 무언가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드는 터라 정말로 결핍과 불안과 충만을 오가는 시간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 요지 경동네는 결핍을 채우려고 시작했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웃 동네에 가듯이 모여서 작은 활동 하나를 같이 해보며 일상처럼 지내왔던 것 같은데 최근 5개월여 동안 학과 전시나 학과 워크숍으로 채워지고 보니 마치 부족함을 전제로 업데이트만 하려고 했던 느낌이 들더군요. 아무튼 업데이트는 결핍을 전제로 한 자기증명입니다. 나는 이렇게 변하고 있어. 나는 머무르지 않아. 하지만 이 메시지 속에는 멈추면 도태된다라는 불안이 늘 동반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언제나 안정된 충만감과는 다른 잠시 반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여겨져요. 그 다음에 떠올린 것은 다운그레이드와 아날로그적 향수였어요. 다운그레이드는 흔히 나거나 퇴보로 읽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속도를 늦추고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행위 아닐까요?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 LP 음반을 찾거나 종이책을 읽는 것은 다운그레이드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감 회복입니다. 명절 때면 해외여행을 가는 대신 명절의 밥상, 동네의 산책로, 집 앞에 햇살을 누리는 것은 낮은 단계가 아니라 깊은 단계의 체험입니다. 요지 경동네 시즌들은 사실 동네 산책하는 삶의 질감 회복이었던 거죠.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다운그레이드처럼 보이는 것들은 쉽게 폄하됩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 정체된 사람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하죠. 이 낙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바라는 단순함과 평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학과 워크숍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이 생기면서 그리고 지금은 학과 전시 출품자분들을 독려하면서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묘하죠? 보통의 일인 듯한데도 어딘가에 빠져들었던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와 다운그레이드를 떠올리고 보니 너무 흑백이라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 보게 되더군요. 즉, 현상 유지의 아름다움입니다. 중간이죠. 현상 유지라고 하면 제자리 걸음, 도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적 성장, 논리, 경쟁의 수직적 관점에서 붙여진 해석일 뿐 아닐까요? 사실 현상 유지는 깊어짐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집을 30년 살아도 창밖 풍경은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도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맛을 줍니다. 같은 관계도 시간이 쌓이면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편안함이 생깁니다. 즉, 현상 유지는 결코 정체가 아니라 수평적 충만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직적 비교가 아니라 수평적 확장 속에서 풍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요지 경동네가 향했던 원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현상 유지의 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다음 생각은 위아래의 구조가 펼쳐지더군요.
즉 수직적 업그레이드와 수평적 충만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려졌어요. 중요한 포인트 같더군요. 업그레이드는 수직적 사고죠.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 더 특별한 곳을 향하잖아요. 그러나 충만은 꼭 수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평적이죠. 지금 자리에서 옆을 보고 주변을 느끼며 이미 있는 것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명절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해외여행, 사진 공유, 새로운 경험이 있겠지만 명절을 수평적 충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가족의 얼굴, 익숙한 음식, 느린 시간 속 대화에 가깝겠죠. 둘 다 의미가 있지만 수직적 업데이트는 불안을 키우고 수평적 충만은 평화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충만이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시작했구나. 맞다. 내가 충만감을 잃은 지 정말 오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충만의 방향에 대하여 살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직적 업데이트의 피로감을 충분히 경험해 왔어요. 경제, 관계, 생활에서 느껴지는 불안일 텐데 충만감을 찾으려는 불안이었기에 우리는 늘 무마시키고 수직으로 향하곤 해요.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충만은 변화의 강박이 아닌 깊어짐의 충만, 업데이트의 경쟁이 아닌 평온한 현상 유지 속의 풍요, 수직적 향상보다 수평적 확장과 느림과 같은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자꾸 나는 충만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 라고 묻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실 충만이 계획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직감도 오더군요. 그런데도 학과 워크숍이나 학과 전시를 더 새로운 것, 더 흥미로운 것,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향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충만은 깊어지는 일상, 되새김의 체험, 관계 속의 작은 만족에서 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업데이트 아닌가? 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사유 자체도 업데이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아이러니와 자기 모순도 수용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있습니다. SNS식 업데이트는 남에게 보이는 결핍의 증명이라면 여러분과 나누는 지금의 이야기는 자기 안을 향한 깊어짐의 기록이죠. 둘 다 업데이트지만 전자는 불안을 낳고 후자는 평온을 낳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저는 요지 경동래를 통해 많은 불안을 만났어요. 사실 요지 경동래는 늘 해오던 것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나게 하고 평온함을 찾아가기 위한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생각만 하면 또 과부하가 오고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 즈음에서는 결론 짓듯 정리를 해야겠죠? 충만은 어디서 오는가? 충만은 더 높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에서 옵니다. 수직적 업그레이드는 경쟁, 불안, 잠시의 반등이고 수평적 충만은 현상 속 깊어짐, 평온, 작은 풍요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향하는 방향은 깊어짐을 통한 충만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충만감에 평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생각해 본 거죠. 제가 지금 겪는 불안은 단순히 경제적, 관계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강요하는 업데이트 강박과 그것을 내면화하려는 결과에서 나온 거죠. 아무튼 우리는 업데이트에 대한 그 강박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대안으로 현상 유지의 아름다움과 수평적 충만을 되찾아보자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예요. 그리고는 있겠죠. 그리고 다시 사유하겠죠. 역시 삶은 요지경 동네니까요. 이제 진짜 요지경동네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모임 이야기로 가볼까 해요. 최근 들어 저와 여러 이웃이 함께 머물고 있는 SDUAT 요지경동네 단톡방은 늘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더 높이, 더 새롭게, 더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모두에게 꼭 충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듯해요. 한 분이 저에게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번 모임에 참석하고 든 생각은 다들 진지하고 전문적이라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는 살아있는 생활 세계의 경험이죠. 즉, 진솔성이 담긴 대화를 건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지경동네가 예전처럼 차분히 정원을 가꾸듯 뿌린 씨앗을 돌보고 계절의 흐름을 함께 느끼는 것이 평온하고 충만한 길이 아닐까 해요. 최근 시즌 1부터 함께 해주신 두 분 선생님이 조용히 방을 나가셨거든요.
요지 경동네가 업데이트 소식에 맞춰진 탓이겠다 싶었어요. 우리 서로의 결을 살피고 마음의 결을 나누는 자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더 높이 올라가기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서로의 순결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되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충만은 더 높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에서 오며 수평적 관계에서 오죠. 될지 모르겠지만 요지 경방에서는 교수님이라는 용어는 쓰지 마세요. 서로 쌤이라고 하세요. 우린 동료니까요. 상하관계나 스텝이나 교수진으로 나누다 보니 이웃 같았던 동료애가 사라지고 수직관계만 철철 넘치더군요. 이제 말을 할까 말까 그래도 하트라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분도 있으니 말이죠. 수직적 업그레이드는 경쟁, 불안, 잠시의 반등을 보여주지만 단톡방을 떠나시던 한 선생님이 저에게 진정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용함 속에 스며든 이러한 의미는 아무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역시 요지 경동네가 수직적 업그레이드를 하면서도 정작 사람은 떠나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더군요. 현재의 북적거림은 모임이 예술치료 전공 과정에 맞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고민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보기 좋은 듯 하나 머물 수는 없는 곳? 그런 곳은 요지경 아니어도 많죠. 그러니 요지 경동네를 되찾아야겠어요. 수평적 충만은 현상 속으로 깊어지는 것이며 평온과 작은 풍요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요지경 동네는 원래 그러하였듯이 기존의 이웃들을 수평적으로 바라보듯 깊어짐을 통한 충만으로 다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술치료 전공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술치료를 곁들인 SDU 이웃들의 모임이라는 점, 성장보다는 나눔으로 머물기만 해도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동네라는 점, 요지경이 되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동네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요지경 동네 이웃 간에 잔잔히 뿌려두고 있었던 씨앗 제주 시즌5 이제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피며 보듬어 보아요. 요지경단 톡방을 나가셨어도 저에게 가끔 안부 전해주시고 평안하세요. 라며 여운을 주신 이웃들께 현상 유지를 해온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충만의 시간을 다시 마련해 드리자고요. 감사합니다.